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공공형에서 장기적으로 교사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번 2강에서는 긍정 훈육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이잖아요. 선생님들은 교실을 가장 잘 알고 많은 학부모님들과의 경험, 수많은 아이들의 경험, 그리고 원장님들의 경험을 일선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빼놓고 교실 현장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안고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죠. 네, 공공형은 사립 어린이집인데요. 미국에는 대부분의 사립이 아주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립으로서 정체성을 더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킹덤 오브 헤븐에서 왕이 이 사람을 찾아왔죠. 왕이 이 사람 찾아와서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왔는데 응하지 않으니까 왕이 뭐라고 했냐면 권력으로 나간 거죠. 나는 왕이다. 그러니까 당신 나의 이 요청에 응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권력에 응하지 않고 나는 대장장이다 라고 당당히 말했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현장에서 누군가가 현장의 이야기를 물을 때는 나는 교사다 하고 당당히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이 찾을 정도의 대장장이면 얼마나 실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왕이 찾을 정도로, 대통령이 찾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선생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전 세계의 돈을 긁어모은 사나이, 그의 천재성은 어디로 나오나? 네, 스티브 잡스의 열정과 에너지, 마르지 않는 샘은 바로 독서에서 나온다고 했고요. 지난주에 다시 했던 가수 있었죠. 네, 아이유 청권의 독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는 읽는 기계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미래를 우리가 읽어내는 능력은 독서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맷돌이죠. 맷돌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돌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돌가루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맷돌에 무엇인가를 넣어야지만 이게 믹스가 되어서 가루가 되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현장 전문가 과정 통해서 독서를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인출해낼 수 있는 맷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독서할 때 본계적 주제, 핵심 문장, 키워드는 본이고요. 깨달은 것은 동기부여, 롤모델, 새로운 지식,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 적용할 부분들은 구체적인 액션 플랜입니다. 개선할 아이디어, 구체적인 액션 플랜. 그러면 선생님들 지난주에 보고서용 질문지 제출 미션 클리어했습니다. 두 번째 독서 인증샷 주 3회 완성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주 3회 독서 인증샷과 사명선 업무 제출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은 시인의 시를 마지막에 언급을 하려다가 조금 못한 것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땅버들 씨앗은 급한 물에 떠내려 가다가 닿은 곳에서 싹을 틔워요. 그런데 급한 물에 떠내려 가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곳에 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땅버들 씨앗은 그 닿은 곳에 내려갔다고 좋지 않은 곳에 닿았다고 해서 불평을 하거나 또는 그곳에서 뭐 자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곳에 닿은 곳을 충성스럽게 그곳에서 싹을 틔운답니다. 네, 그래서 이 고은 시인의 시처럼 선생님들이 지금 현실이 급한 물에 떠내려가다가 닿은 곳처럼 현실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땅버들 씨앗처럼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창을 얼마나 자주 열까? 우리는 모두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세계는 지극히 좁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감옥에는 창이 하나 있다. 이 창으로 우리는 어떤 세계와도 만날 수 있다. 바로 책이라는 이름의 창이다. 스페인의 어느 작가가 한 말이다. 일주일에 책을 한 권 읽는 사람은 일주일마다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창을 하나씩 마련하는 것이다. 1년에 한 권 책을 읽는 사람에게는 1년에 고작 한 번 새로운 세상이 열릴 뿐이다. 나를 바꾸고 싶으면 읽는 책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한다. 네.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은 지금 선생님들 사실 일주일마다 새로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도를 한번 해보셨어요. 250페이지까지 읽는 게 쉽진 않은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권씩 창을 마련하고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도구들 인터넷에 엄청 많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보를 많이 안다고 그것이 나에게 실력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피아니스트들을 존경합니다. 피아니스트들은 저도 피아니스트와 똑같이 악보를 볼 줄 알고요. 건반이 어딘지 알고 있어요. 도샵, 레샵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악보를 보고 피아노를 쳐내는 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저랑 피아니스트랑 동일한데 바로 습습습 연습하는 거예요. 위에 보면 습자에 날개가 나오거든요. 한자로 보면. 그러니까 새가 날개짓 하듯이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습습습 하시면서 독서를 습습습 하시고 그리고 그 읽은 독서에서 적용할 것들을 다시 현실에서 또 연습하시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을 고르는 게 제가 원망을 많이 들었어요. 첫 책이 너무 두껍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하는데 쉬운 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책은 사실 도전이 되지 않고 이 책은 책은 두껍데다가 내용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접목을 하고 나면 선생님들께서 이 책을 읽고 현장에서 이 책을 접목시키고 나면 집단지성의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도 긍정훈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 상담 때 부모 교육 때도 도움이 되는 책이고 또 한 섹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직장인으로서 나를 위한 섹션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에게 유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껍지만 선정하였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지금 각 조마다 다 들어가 계시죠. 빡센교, 그녀들과 두목, 현전모, 함께하죠, 팀워크 쩔죠, 쫌세미, 울강철인 대경문배. 너무 제목을 잘 지어주셨어요. 각 팀명을 잘 지어주셨어요. 이 팀들이 함께 하니까 선생님들 혼자가 아닙니다. 요즘은 노벨상도요. 혼자 받지 않는데요. 노벨상 받는 연령도 높아지고 있고 노벨상도 팀으로 함께 받는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만약에 이 패러글라이딩을 타는데요. 바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락하고 말죠. 우리가 삶에서 높이 오르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는데 이 바람이 없다면, 이 어려움이 없다면 추락하고 맙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면 우리에게 더 넓은 세상, 더 높은 세상을 만날 수는 없겠죠. 각 교실에 가면 친절함이 충분한 선생님은 무척 따뜻하고 아이들한테 잘해주세요. 또 단호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질서와 체계를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친절한 선생님 반에 가면 질서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단호한 선생님의 반에 가면 단호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것, 또 애들이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지만 따뜻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단호한 선생님의 반은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많이 잘 접목시키고 체계 있게 가르치시지만 교사는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반면에 친절한 선생님의 반에 이 긍정훈육에 대해서 제가 책을 읽었는데 학교 교사 중에 친절한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함께 친절하게 반을 잘 운영해 나갔는데 잘 수용해주고 그런데 운동회 연습으로 운동장에 나갔어요. 각 반마다 줄을 막 섰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제일 줄을 잘 안 서고 늦게 서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반은 쫙쫙 줄 섰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얘들아 이렇게 와 우리 줄 서자 하는데 선생님들 말이 잘 먹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배신감과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보기에 김 선생님 반은 왜 아이들이 잘 잡히지가 않죠? 질서가 없죠? 라는 지적을 받았죠. 그래서 친절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함과 단호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질서와 체계를 함께 가질 수 있는 그 방법이 긍정 훈육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 하면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비치는 것을 보고 되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우리 막내가 제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면 막내가 어떻게 할까요? 딱 달려가서 제 앞에 딱 서요. 그러면 거울 속에 아들이 비치겠죠. 네, 그렇게 논답니다. 그런데 우리 뇌도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데요. 데니엘 시걸 박사가 손가락 뇌를 알려주셨어요. 뇌를 손가락에 형상시켰는데요. 가운데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 있잖아요.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고 이러는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의 감정이에요. 느끼고 하는 감정.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이 전두엽이거든요. 전두엽은 심장과 그 다음에 감정 그리고 이 이성을 전부 다 연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뚜껑 열린다고 하죠. 그러면 뇌가 뚜껑이 열린 상태면 감정이 보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에 이성을 생각할 수 없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러면 아이가 화가 난 상태를 선생님이 보셨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뇌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다가 선생님의 뇌도 역시 이렇게 뚜껑이 열리죠. 미러 뉴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럴 때에 빨리 뚜껑을 닫는 모습을 교사가 보여준다면 아이도 이렇게 미러 뉴런으로 닫아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감정도 똑같이 뇌는 비춥니다. 자, 선생님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턱에 대보세요. 네, 저처럼 볼에 된 선생님도 있고 턱에 된 선생님도 있는데 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저의 손을 따라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미러 뉴런이 말하는 것보다 행동을 더 빨리 반응하거든요. 자, 선생님들께서 설문지에 보내주신 힘든 행동들의 리스트예요. 이런 행동들을 보면 선생님들의 뇌에도 뚜껑이 열릴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우리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아이들이 나를 화가 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화를 낸 것일까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뒷차에서 크락션을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그런데 그 짧은 순간 백미러를 딱 보니까 뒷차가 앰뷸런스였어요. 그러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상황 되게 기분 나쁘죠. 줄을 열심히 섰는데 저희 특히 코로나19로 선제검사하러 줄을 섰는데 앞에 누군가 확 끼어들면 되게 기분 나쁘죠. 근데 끼어든 사람이 연예인이었다. 그것도 내가 평소에 보고 싶어하는 연예인이었다. 그러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나지 않죠. 어머 오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하면서 급 바뀌겠죠. 누군가가 길을 가는데 이렇게 탁 쳤어요. 적당한 그 사진이 없어가지고 딱 쳤는데 엄청 화가 나서 뒤를 돌아봤는데 정말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야! 이러면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화가 나게 만든 걸까요? 아니면 내가 화를 낸 걸까요? 네. 우리는 이렇게 화가 나거나 내가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이 뚜껑이 열린 상태가 될 때 회복의 공간이 필요해요. 여기서는 긍정적 타임아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책에서는 교사들에게도 또 아이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이렇게 뚜껑이 열렸을 때 뚜껑을 닫을 수 있는 회복의 공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제라드의 우주쉼터라는 책에 보면 아이들이 가정에서 박스로 그 우주쉼터를 꾸며서 자기가 화가 나거나 했을 때 자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만약에 그 어린이집에서 합의가 된다면, 그리고 교실 여건에서 좀 교사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면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의 회복의 공간, 아이들의 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제가 부모님들과 이 강의를 했을 때 한 부모님께서 가정에서 가족회의로 했어요. 그랬을 때 엄마는 화분을 보면 기분이 금세 좋아진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뚜껑이 열린 것을 딸이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화분 보고 오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딸이 엄마 뚜껑 열렸어요. 이렇게 뚜껑을 닫으려면 화분을 보고 오면 어때요? 라고 제안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빨리 내가 지금 이성의 뚜껑이 열렸구나를 감지하셨다고 합니다. 이 개념만 알고 계셔도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를 인지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빙산이 있잖아요. 빙산 아래는 지금 보이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얼음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아이의 행동이 무기력하고 혼자되고 수동적인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신념은 뭐냐면 포기할 거예요. 나 혼자 제발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마음의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 빙산 아래로 더 내려가 보면 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무기력하고 혼자 되고 수동적인 아이들은 교사가 보기에 포기하고 혼자 내버려 두세요 라고 보이지만 아이의 내면에는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나에게 주는 과제를 단계별로 조금씩 제공해 주세요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제가 이 빙산의 이름은 바꾸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어떤 아이는 보스처럼 행동하고 반항하고 힘을 오용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대장일 때, 내가 통제할 때 난 소속감을 느껴요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유형의 아이들이 많죠. 그런데 이 아이의 내적인 그 안에 메시지는, 숨겨진 메시지는 저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래서 이 친구, 이런 아이들을 만날 때는 선택권을 주도록 주도권을 갖게 하고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아이가 이런 행동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아이는 물건을 부수고 상처를 주고 보복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의 신념은 내가 상처받은 거 보복할 거야. 사람들이 내가 이런 모습이니까 사람들도 어차피 날 싫어할 거야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 속에 있는 숨겨진 메시지는 상처받았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너 정말 속상했구나 라는 말로 아이의 감정을 깊이 공감해주면 아이는 금세 돌아온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지나치게 관심을 끄는 아이 있어요. 주로 동생이 태어나서 동생을 해코지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런 행동으로 빙산 위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신념은 나 때문에 분주할 때 어떤 부정적인 방법이라도 나 때문에 분주할 때 특별한 대접을 받을 때 저는 소속감을 느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때문에 분주해서 때로는 화가 나는 관심조차도 관심이라고 생각이 돼서 동생을 때리면서라도 나에게 관심이 오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 아이의 내재 숨겨진 메시지는 나를 좀 봐주세요. 나도 함께하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긍정훈육에서는 소속감, 인간은 누구나, 아이들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소속감, 유대감, 유능감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팀 안에서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낄 때에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고요. 그리고 서로 연결돼서 친밀함을 느낄 때, 유대감을 느낄 때에 또 문제행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잘할 수 있다는 유능감을 가지면 좌절하거나 우울함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소속감과 유대감과 유능감을 느끼게 하는 메시지라면 그것은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포함되어 올 수 있고요. 반면에 소속감과 유대감, 유능감을 네가 그렇지 뭐 너 지난번에도 못하더니 이번에도 못하네 하고 유능감을 떨어뜨리는 말이나 너 같은 애는 정말 우리 반에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시진 않지만 그런 마음이 그런 메시지라도 전달되기라도 하면 아이는 소속감, 유대감, 유능감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러면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번 한 주간을 지나보시면서 나는 이 긍정훈육 책을 읽고 어떠한 교사가 될 것이라고 다짐하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을 여기에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액션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할 예시를 이 책을 전달해 드릴 때 같이 넣어 드렸고요. 이렇게 공란으로 비워져 나갔을 거예요. 리더를 통해서 사명선언문 공란을 파일로 드릴 테니까 선생님께서는 그 파일에다가 타이핑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모임에 들어가는데 소모임 때는 선생님의 이름과 그다음에 교사로서의 경력 그리고 담당 연령 이렇게 나눠주시고 격려 인사를 하시는데 격려받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옆에 선생님이 선생님 그래서 힘드셨군요 격려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다음 선생님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두 줄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네, 소모임을 마쳤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은 이 장에 보면 이 긍정훈육에 보면 나이에 따른 육아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208페이지가 유아 쪽에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빙산 있죠. 빙산에 나오는 어긋난 목표 행동 차트는 200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리더를 통해서 드릴 서식은 본계적 레포트 서식과 사명선언문 서식을 전달해 드릴 거예요. 참고도서를 요청한 선생님 계셔서 학급 긍정훈육법과 이거는 영유아 편이에요. 그 다음에 긍정훈육 4.7세, 긍정훈육 0.3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이 책들을 더 보시면 되고 긍정훈육 카드도 있어요. 저희는 이걸 구입했는데 제가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이 카드를 찍은 사진을 파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리더께 이 파일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미션이 뭐냐면 이번 주에는 독서 인증 주 3회 동일하게 하는데요. 독서를 인증하실 때에 이전에 읽었던 부분들 한 번 더 읽으셔도 돼요. 더 진도 나가실 수 있는 선생님 더 진도 나가셔도 되는데 진도 나가는 것보다 앞에를 한 번 더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부분 선생님께서는 앞에 한 번 더 읽으시고 독서 인증샷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명선언문을 독서 인증샷 주 3회에 찍으시고 사명선언문을 5월 13일 목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독서 보고서 레포트 서식도 드릴 텐데 독서 보고서는 1페이지에 본 2페이지에 깨적 이렇게 해서 딱 2페이지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것은 5월 20일까지 보내주시는데 5월 20일에 만날 때는 소그룹 회의실에서 선생님들의 이 독서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되기로 한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께서 의사가 되기로
약속하면서 저는 아프리카에 봉사활동하러 가겠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나의 이 의술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는 저는 법조인이 되어서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딜 때 선생님들도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고자 했던 그 첫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습관으로 날갯짓 하면서 습습습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길이 되어 준다면 후배들이 나의 발자국을 따라서 이렇게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